안녕하십니까. 엘베스 테크 이시환입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원래 같이 있는 분들이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심사위원분들 앞에 있으니까 심사받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처음으로 심사받는 느낌 아닌 것처럼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라는 딱 봐도 돈 안 될 것 같고 딱 봐도 힘들 것 같은 비즈니스로 이미 4년째 하고 있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성장했는지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했었던 것 중에 뭐 시행착오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PPT는 어떻게 넘기나요? 아, 그래요? 부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손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이 안 돼가지고 잘 보이시겠죠? 네, 이렇게 그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세 가지 한번 하면서 제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시작했었을 때가 2017년도. 저는 원래 그 골프 내비게이션을 미국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핀까지 거리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이걸 좀 미국에서 오랫동안 했었고, 또 뭐 나름 뭐 전략 컨설팅이나 뭐네 이런 것 좀 해서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저희는 엄청난 대박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공간 감지기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페이스 디텍트. 말만 들어도 뭐 멋지잖아요. 이런 걸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일단 이게 공간에 관련된 이해도가 낮은 저도, 아마 우리 그 앞에 계신 심사위원님들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면, 얼마 전에 저 중동 갔다 왔는데 두바이를 가니까 분명히 영어 국가이긴 하지만 또 두바이나 아랍어로 쓰니까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핸드폰으로 버튼만 딱 누르면 이게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 알려주고 뭐 이러면 좋겠다. 결론은 낯설다고 하면 외국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감지하는 검색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원래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야 이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좋아요. 저는 되게 좋아요. 아마 근데 심사위원님들은 아주 정확하게 모호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누구나 쓰고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으나 이런 모호한 게 문제였다. 그러니까 저도 저 자기당착에 빠져서 나름 그렇게 하다가, 원래 이제 공간 감지기라고 하는 게 버튼을 이렇게 향해서 버튼을 딱 누르면 알려주는 거니 원래는 장애인들도 참 쓰기 편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 제 이제 사촌 동생이 시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때? 대박이지 않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만드니까 욕을 먹는 거야라고 저한테 현실적인 직시를 해주더라고요.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고민이 들더라고요. 야, 어느 하나 만족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에 저희는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소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좋긴 하지만, 결론은 저는 장애인 중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 중에 가장 최약체가 누굴까라고 봤고, 제가 대상으로 처음에 시도했던 게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교통약자 또는 장애인 전체가 270만 정도 두고 교통약자가 뭐 1,400만이고 시각장애인분들이 227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결론은 이 시장에서 성공의 모델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는 이 시장의 현실을 좀 구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느낌 오시죠? 우리 뭐 투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 보시면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누가 봐도 돈 안 되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면 아까 보셨던 고령자나 외국인들이나 남들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왜 도대체 이걸 하다 말았을까? 여러 가지를 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찾기 시작을 하고 현장감에 대해서 좀 갖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보시는 장애인분들에 관련된 시스템이 가장 어려운 건 저희 생각과 현장이 다르다는 거죠. 시각장애 뭐 이제는 많이 제가 하도 말하고 다녀서 많이 압니다. 뭐 점자 쓰시는 분 잘 없고 전맹이 아니라 대부분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뭐 이런 부분들이 90% 되다 보니 점자보다는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점자 사용률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어렵게 스마트폰이 아닌 점자를 배워야 된다 안 된다는 오히려 그것도 차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다면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분들의 대부분은 지금은 90%대를 넘어가는, 그리고 점자 사용률에 적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문제라고 보지 않고 저게 늘어나는 거에 관련된 집중도를 하게 됩니다. 저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린 제가 세종 스마트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장애인들 내비게이션을 했는데요. 스마트시티 내비게이션을 한다고 제가 딱 들고 갔을 때 그분들,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 심사위원분들처럼 너그럽게 이런 어려움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도 못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당신들은 어떤 기술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차별화가 있어서?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가 명감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혹시 시각장애인분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에 지목을 했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가다가 길을 잃으면 지금 시스템에 나름의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줍니다. 뭐 점자 블럭이 있는 데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가장 보행이 편의성인 데를 알려주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길을 가다가 길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장애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은 새로운 길보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시작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력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장애인 쪽의 디테크는 기술이 앞서가서 뭔가 새로운 첨단이 아니라 적정 기술로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의 기술도 같이 발전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봤던 게 저는 바로 사용성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만큼 정보에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배움이 약하다 보니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학습한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6가지 동작만으로 공간을 인지하는, 밀면 방향, 당기면 현재 위치,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아주 단순한 6가지 동작만으로 주변을 인지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 개발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 거의 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씩 2년 3년 동안 만나고 나면 저가 이제 그분들보다 많이 알게 되는 상황도 되고,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 협회 지역협회 회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세종에 있는 시각장애 협회 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을 세종에 데리고 내려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좀 해보면 세종이 새로운 도시니까 한 7m 정도의 보행로가 있거든요. 우린 일반적으로 1.3m, 2m 보행로에서 7m 보행로를 다니면 장애인분들이 좋아하시죠? 편해하시죠? 그래요. 근데 장애인분들이 7m짜리 보행로를 어떻게 걸어가시냐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걸어가세요. 이렇게 똑바로 못 걸어가세요. 왜? 그분들은 이제까지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맞춰서 평행으로 갔는데 지나가는 소리가 잘 안 나거나 너무 멀리 나니까 평행을 못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현장을 찾아갔고, 그 현장에서 하나가 이렇게 공모전 같은 데서 우리 아이템을 보여주고 심사위원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 그렇게 뭐 대통령상도 받게 되고 집중을 하면서 요즘에 또 ESG라 그래서 핫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관심을 준다는 건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인 가능성을 두고 해보라고 하는, 저희한테는 용기를 주는 어떤 대상도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공유, 지금 뭐 심사위원님들은 아니겠지만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완벽하다고 하는 게 처음에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니 완벽한 게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더 이상 뺄 게 없는 것, 오히려 심플한 것, 그게 더 완벽이 아닐까? 뭐 단어의 뭐 정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공유하고 싶은 게 심플해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걸 만들어라 라고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감 현장에 관련된 확실하냐, Are you sure?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좀 전향이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계속 넘겨주실래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 넘어가네요. 네, 저희 서비스는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이용을 동시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보행 내비게이션만 했는데 이 보행 내비게이션이 알고 봤더니 수단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 내비게이션이 확장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문 결제가 되게 하자. 그래서 지금은 세종시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소리로 주문,
결제하면 문 앞에까지 안내를 해주고 카페에서 음료를 시음할 수 있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과 이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미 있었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각장애분들이나 장애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거와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개발자들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기술이 벌써 이만큼 돼 있어서 그분들 스토리로만 얘기를 하면 시각장애인이 거의 달려다니는 수준으로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휠체어는 거의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현장에서 아직까지 시각장애인분들은 케인 들고 다니십니다. 오히려 이게 전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왜 현장에서는 이 비슷한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은데 왜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냐. 그래서 저희는 이 현장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봅니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방향에 관련해서 과연 이것만이 정답이었냐라고 자꾸 물어보게 되고 점자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점자로 교육을 하는 게 답은 아닐 수 있다. 스마트 케인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띠디디 아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한마디 하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데 조금만 무거우면 그게 얼마나 손에 피로가 오는지 아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허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안경은 이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아직도 기술의 완성도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 보행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을 찾아가면 첫 번째 제가 그 첫 번째 날이 생각나는데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한번 테스트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 그놈의 테스트 좀 그만해라. 그놈의 테스트 좀. 우리가 생지냐? 진짜 그러니까 그 흔한 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무슨 문제일까요?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접근도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단어를 다 바꿉니다. 저 오늘 컨설팅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불편함을 저희한테 컨설팅 해주시고 저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는 개선합니다. 컨설팅을 어제 받았으면 꼭 저희는 한 주 만에 완성해서 가져갑니다. 문제점을 얘기해 줬으니까. 결론은 저희 시스템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만들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이걸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하고 많은 업체 계속적으로 절대 도망 안 간다. 왜? 장애인분들 역할을 하시는 거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으세요. 장애인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테스트하는 게. 장애인분 한 분 테스트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시각장애인분들 설문조사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줘야 되죠. 그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분들이 체크를 할까요? 그럼 누군가는 또 받아 적어줘야 되죠. 이런 상황 자체도 쉽지가 않고 물어보는 사람이 자기의 바이어스로 약간의 의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리빙랩이라는 프로젝트나 다른 형태로 자꾸 현장에 도움을 받거나 현장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화면은 이동과 이용, 내비게이션 화면이 하나 좀 보이네요. 아주 단순하지만 결론은 단순한 게 지금의 그분들의 사용성을 좀 높여줬다는 게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고요. 핵심 기술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장애인분들에 관련된 서비스 지금처럼 GIS를 만들 때는 저는 그 내비게이션은 확실한 두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리죠, 소리. 진동. 확실하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두 번째가 바로 확장 가능성의 GIS. 지도 서비스가 저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SK, 네이버, 티맵 다 하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는 거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잘하는 걸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정제 보시면 GIS 정제라 그래서 저희가 국가가 갖고 있었던 공간 정보를 통합하거나 이거를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속도감을 좀 내기도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용자가 직접 경로를 모은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는 원래 내비게이션을 지체장애인으로 했을 때는 몰랐는데 저는 지체장애인분이 정보의 최약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맞았어요. 보행의 최약자가 시각장애인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이동의 최약자는 지체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시각장애인분들 계단이 이렇게 생기면 올라갑니다. 그냥 이렇게 툭툭툭 치고. 지체장애인분들은 아예 못 가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면 데이터를 그분들이 모아야겠다 싶어서 저희는 휠체어에 장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를? 그냥 일반 핸드폰을 들고 휠체어로만 타고 다녀도 이분들이 진행하는 곳 핸드폰의 떨림이나 핸드폰의 각도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행의 환경을 자꾸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남보다
많은 보행의 정보를 갖게 되고 그 정보가 후반부에 있을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고도화 기술로 관제를 하고 지금의 내비게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왜 이런 게 없을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새로운 길을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동네에 사는 시각장애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시각장애인분은 시각장애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동네 길을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들만의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모아도 된다. 아까 보셨던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분들한테 소리를 들었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현장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좀 잘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무장애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을 갖기 전에 공간 감지기라는 걸 만들었었고 처음엔 괜찮았으나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단계를 줄였고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드는 게 그겁니다. 돈이 되냐? 근데 저는 분명히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다 안 된다니까 안 되나?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되지라는 정확한 플랜을 짜서 이 수익에 관련돼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익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넘겨볼게요. 혹시 이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시각장애용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저희 회사 얘기인지는 아시죠? 저희 회사 이제 모티브로 해서 한참 올 초에 핫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받고 한 번도 저런 분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튼 근데 여기서 저분 누구죠? 여자분 수진가? 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걸 한다는 건 아니다. 그분들한테 진짜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한류가 충분하다. 제가 저 드라마에서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대사가 이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감성만 갖고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도와주는 단체를 해야죠. 소셜 벤처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니까 소셜 벤처인 거고 그걸 하자는 게 어려움에 이런 디테크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뭔가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종시에서 이런 일을 처음 했었을 때 시각장애인 분들이니까 도와줍시다. 좋잖아요. 시스템 한번 하면 서로가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유지가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다시 말하자면 비즈니스 구조가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 보시는 바로 모습이 제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왔던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지체장애인분들을 절대 도와주는 대상이라고 얘기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터 아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한 번 여기를 가잖아요. 여기만 계속 가요. VIP예요, VIP. 상대하는 게 대상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거를 잘 허들을 넘겨가면 그분들은 분명히 다른 형태의 고객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들어와서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그분들을 우리가 처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배우면 되죠. 우리가 외국 손님들 알아서 봤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증명시켜 드렸고 그 다음 점 보시는 게 바로 그 매장에 관련된 변화. 매장이 원래 일반 매장이었는데요.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점자 블록이나 매장 입구에 음향 신호기라고 혹시 그 신호등 보면 누르면 띠디디 소리 나는 거 보시잖아요. 이게 유니버셜 리모컨으로 통합니다. 장애인이 누르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음향 유도기 외에 GPS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리로 그리고 매장들한테도 뭔가 있어 보이게끔 하는 친화 매장에 관련된 인증 마크를 통해서 브랜딩도 하고 실내에서는 점자 스티커로 어디서 서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장에서도 직접 포스가 연동이 돼서 실제로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결과가 바로 매출의 상승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과 프로젝트 했을 때 세종에서만 많은 업체는 27% 적어도 12% 정도 매출 상승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확실한 고객이라는 거예요. 소셜벤처는 이 두 가지의 정확한 핵심을 집어내서 왜 이 사람이 고객이고 이 VIP를 어떻게 만들었을 때 확장 가능한 건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그 가능성은 오히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건 도시가 보세요. 도시가 스마트 시티라는 담론을 던집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스마트 시티 옵니다. 장애인분들이 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구나라고 생각하실까요? 안 그래요. 스마트 시티 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에 있는 도시조차 접근하기 힘든데 뭔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뭐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우선 도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접근. 그 접근을 하다 보면 도시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 도시를 우리는 장벽 없는 도시, 무장애 도시, 베리어 프리 시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개념상의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전에 보행 약자들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 게, 영상 보면 자, 보행 약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어려운 보행 약자, 열심히 지금 뭔가 보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플레이 한번 해줘 보실래요? 이 보행 약자가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만 있다가 실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외로 나왔는데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보행 약자분이 실외로 나왔는데 이렇게 보행로에 갈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소리는 그렇게까지 명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픈 분위기 이렇게 명랑한 분위기, 뭐 사고 나시고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뭘 보여드리고자 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소리는 좀 줄이셔도 됩니다. 제가 프로젝트인데 잠깐만요. 그다음 넘겨주실래요? 잠깐만 스톱 해볼게요. 스톱 해볼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보행약자 말씀드렸고 보행약 보여드렸잖아요. 무슨 얘기 하신 줄 아시겠죠? 저희는 이제까지 휠체어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보행약자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배송 로봇,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라는 걸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행 로봇이 가야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로로 못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보행로로 가야 돼요. 이제까지 자율주행이라 그래서 MMS나 라이다나 해서 도로는 다 이해하고 깔았는데 보행로는 막상 열어봤더니 이게 아무도 집중적으로 전력적으로 모아놨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했던 이 디자인들이나 시스템들의 결론은 누구? 종로에는 최첨단의 보행로 위에 있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행안부와 국토부의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아니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 혼자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행로에 관련된 기준을 잡고 장애물을 고정, 비고정, 환경, 인적 요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휠체어가 다니기 편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람이 많이 모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휠체어가 등판하는 각도가 너무 약했고 보행로가 너무 불안전했고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디테크라는 학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을 달릴 수 있는 이 두 바퀴가 돈다면 저는 그게 디테크 가장 큰 목적이고 코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오늘 뭐 공유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아마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는 GI 휠 그리고 GI라고 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나 이런 디테크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저희 역시 뭐 속도가 빨랐던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좀 방향이 좀 있어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참여하셨던 또 당연히 심사위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더 고민하시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랬다라는 하는 것 정도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답이 아니지만 저희 회사는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가, 확실하게 목표가 있나, 그리고 좀 심플한가를 첫 번째 목적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현장감 있나, 현장에서 진짜 필요하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집중을 했고, 세 번째는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하면서 방향이 맞는지에 관련돼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회사가 이제 생긴 지가 이제 4년차, 5년차가 접어들고 있고 그래도 조금만 프로젝트의 경험을 만들면서 이번엔 저희가 만들었던 이 무장애 도시를 베트남에서 지금 현재 실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도 계약을 하고 있고 이 코어 기술을 가지고 배달 로봇이나 배송 로봇에 최적화된 GIS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갖고 있었던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 시티 또는 무장애 도시라고 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테크가 되려고 저희 회사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이런 어떤 공유가 오늘 발표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디테크 전체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경험의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